에스트로겐이 과도하면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한다고 고령화 사회를 적으면서 골다공증을 고민하지만은 또 이 과도했을 때 나타나는 또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호르몬이 아니라 어떻든 첨가된 잘못된 것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호르몬의 두목은 DHEA다. DH에서 이렇게 해서 에스트롤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네요. 성호르몬이 활발한 사람은 안티에이징 호르몬 역시 활발한 사람이다. 여성 호르몬의 대표적인 에스트로겐, 노화를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체내 회복의 유지의 의미는 허리 통증,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많을 것이다. 에스트로겐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이런 고민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넘치면 원령적인 측면에서 프로게스테론, 황체 호르몬과 밸런스가 무너진다. 프로게스테론은 원령주기를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은, 특히 면역력의 상승은 여러 가지 병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다. 면역력을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식품을 소개한다. 면역력을 GI 수치가 높은 것보다 낮은 것을 먹는 것이 또 좋겠다. 칼로리 제한의 실천이 어렵다면 레아스베라토를 섭취해보자.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아스베라토를 섭취하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개선되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몸의 노화로부터 지킨 폴리페놀. 빨리 먹는 습관이 호르몬을 낭비한다. 염두에 둘 것은 또 렙틴과 그렐린 호르몬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걸으면 살이 찐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식욕 부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는 마치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은 상태와 같다. 음식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부교감신경이 하므로 그것을 억제하는 상태가 식욕이 저하된다. 되어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면, 예를 들어서 지속적인 수면 부족이나 운동 부족으로 자율신경 전체의 밸런스가 깨어지면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 아침을 먹지 않고 낮에는 컵라면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고, 우선 아침을 먹지 않는 것이 문제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몸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장시간 수면 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담아두려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지방을 축적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밤의 식사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지방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침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사라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마치 동물의 음식을 체내에서 축적하면 동면을 전미하는 것과 같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점심을 건너뛰고 두 끼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고 하는데, 아침을 거르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공부 시간이 길어진다. 공복이 장시간 계속된 후에 식사하면 식의 유전자, 즉 체내 시계가 배에서 리셋된다. 이에 따라서 체내의 리듬이 무너지고 수면 부족이 발생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등 좋지 않은 상태가 나타난다. 식사에 대해서는 칼로리 제한을 제한한다. 칼로리 제한이란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5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체내의 칼로리 필요한 양을 70% 정도로 억제하는 것이다. 하버드에서 연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 장수 유전자는 매사추세츠 콘카대학교의 리너드 그와 렌테 교수가 발견한 유전자다. 장수 유전자는 수명에 관련한 유전자로, 간단히 말하자면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세포의 수명이 길어진다. 최신 연구에서 장수 유전자에 활동하면 세포 내의 리보솜 RNA를 일정하게 유지하거나 텔로미어를 보존해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장수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음식은 어떤 것이 좋을까? 먹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인데 거기에도 함정이 있다. 먹을 때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서 과식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금 부족하게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은 과식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인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이 건강성의 의미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약간 부족하게 먹는 것이 과식이 의존증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반대로 도파민이 저하되면 몸이 경직되며 의욕을 잃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패배의 사이클에 빠지게 된다. 사물에 대한 관심도 희박해진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주변에
대한 애정의 빈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도 빈곤한 상태로 처리한다. 적당하게 도파민이 분비되는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 상태를 위해서는 즐거운 것 혹은 처음 경험하는 일뿐만 아니라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도 조합하는 방법이다. 일주일 동안 근육 트레이닝, 워킹을 계속하고 영양가가 있지만 싫어하는 음식을 먹고 또 별로 친하지 않은 상대에게 먼저 말도 걸고 이렇게 운동 생활을 하면 점차 식사하는 것조차 귀찮아질 것이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호르몬 분비 측면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혹시 먹는 것 자체가 귀찮고 싫고 고통스럽다면 먹는 행위 다음에 자신이 즐거워하는 일을 보상으로 설정해보자. 좋아하는 일, 마음에 드는 상황, 또 흥미있는 것, 이런 요소를 조합해서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황을 넘어서 보자. 이것을 반복하면 도파민의 분비 사이클을 상승시킬 수 있다. 집중하여 힘을 발휘한 후에 지나친 흥분을 느낀다면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환을 통해서 지나친 흥분의 영향이 나쁜 연쇄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호르몬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연계 플레이를 한다. 덧붙여서 아드레날린은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을 토지로 한다. 그래서 고단백 식품, 예를 들면 닭고기, 콩, 어피류를 먹으면 아드레날린의 베이스를 섭취할 수 있다. 타이로신은 탄수화물보다도 트립토판을 많이 포함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탄수화물과 타이로신을 함께 먹으면 타이로신이 뇌에 가는 것을 탄수화물이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다. 세로토닌의 베이스이기도 한 트립토판과 타이로신을 함께 섭취하면 뇌의 타이로신을 운반하기 쉽고 아드레날린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요구르트, 치즈, 우유 등의 유제품 혹은 콩류에도 트립토판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균형을 생각해서 섭취하기를 바란다. 행복 수치를 올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는 왜 비만을 부르는가? 식사는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다. 식욕 계열의 호르몬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렙틴과 그렐린이다. 내키지 않은 일과 좋아하는 일을 조합해보자.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되면 반대로 피폐해져서 정신적으로 약간 다운된 상태가 된다. 예를 들면 무언가에 의존한 결과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도박 같은 얘기라면 일시적으로는 보상과 관련한 일도 인식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되어서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면 머리도 몸도 녹초가 되기 시작한다. 이상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일과 생활을 즐겁게 하고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에 주목해보자. 이 두 호르몬은 쾌락 호르몬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도파민과 아드레날린, 거기에 노르아드레날린까지 이 세 가지를 총칭해서 카테콜라민이라고 부른다. 생산되는 순서는 가장 먼저 도파민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이렇게 순서가 되어진다. 도파민, 아드레날린, 카테콜라민의 생성이 이렇게 존재는 하게 되었지만 호르몬 밸런스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여겨졌다. 하지만 60년대 들어서 뇌에도 도파민이 많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근데 대뇌 기저핵에 많은데 이를 근거로 해서 뇌 속에서 어떤 특유의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닌지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즐거운 경험 혹은 기쁜 일에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관여하고 있다. 도파민은 그 잠재 능력 때문에 뇌 속에 존재하는 마약으로 불린다. 동물들도 도파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이전에 좋아하던 일을 그만둔다는 사실이 최근 하버드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그 외에도 도파민은 중대한 병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우울증과 파킨슨 병이다. 파킨슨 병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면 몸이 굳고 움직일 수 없게 되며 떨리는 증상의 병이다. 파킨슨 병은 대뇌의 기저핵을 구성하는 흑질 침입을 장소에 있는 도파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원인이다. 결과로 도파민의 방출량이 줄어들고 도파민이 줄었기 때문에 몸이 굳는다. 도파민은 노화에 따라서 운동 동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인생이 즐거워지는 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중에 별다른 취미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조언하자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취미 혹은 무언가 자신이 열정할 수 있는 반드시 찾기를 바란다. 정기적으로 도파민이 나오는 생활을 계속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도 좋아진다.
이런 구절을 알고 확실히 컨트롤하면 호르몬이라는 훌륭한 제어기구를 활용하여 낮에 받은 스트레스를 만회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전 3시간은 호르몬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준비 시간으로 귀중히 여겨야 한다. 호르몬의 힘을 최대한 끌어내는 생활은 질 좋은 잠을 자고 적당한 공복을 느끼고 적당한 스트레스 받고 적당한 양의 운동을 하고 간식을 삼가고 하루 3끼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워킹 댄스 느긋하게 복식 호흡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잘 씹어서 먹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밤 11시에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이렇게 7시간 수면을 실천하고 잠자기 2시간 반 전에 반신욕으로 수면의 질을 높인다. 나이와 상관없이 즐겁다 기쁘다라고 느끼게 되면 도파민의 분비를 늘리면 된다. 도파민 즐거운 경험은 쾌락 호르몬을 분비한다.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오락거리가 있고 외부의 여러가지 자극으로 매일 즐겁게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 우리의 몸의 메커니즘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매우 신비로운데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체내에서 스스로 활성화하여 더욱 쾌적하고 즐겁게 보낼 수가 있다. 인생이 즐거운 만큼 호르몬도 늘어난다. 잠 못 이루는 밤의 원인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재생공장의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잠자기 3시간 전부터 가능하면 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방에 있는 밝은 물건, 예를 들면 실내 등과 조명 등의 빛을 낮추어서 약간 어둡게 해서 멜라토닌의 생산을 촉진하자. 한편 스마트폰, 컴퓨터 등 이런 것을 블루라이트 이런 것들은 끄고 멜라토닌은 상승 이상으로 빛에 민감하며 빛에 의해서 억제된다. 수면의 재생 공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잠들기 2시간 전 정도의 반신욕을 하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7시간 잠을 잔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성장 호르몬을 촉진하고 논림 수면을 돕는 프로스타글랜딘이라는 호르몬이 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랜딘 D2는 나의 연구 테마 중에서 하나로 최근 주목하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논림 수면을 촉진한다. 최근에 다양한 연구에서 이 호르몬이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프로스타글랜딘 D2를 만드는 효소는 혈관벽 등에도 존재하며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물질이 늘어나면 그에 대응해서 프로스타글랜딘이 만들어지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갱년기가 되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여러가지 마이너스 요인이 겹쳐서 동맥경화도 진행되기 쉬워진다. 그런 상황에 대응하도록 깊은 잠을 자게 하고 동맥경화에 대응하는 호르몬을 체내에서 준비하는 것이 호르몬이라는 제어기구의 심오하고 흥미로운 점이다. 프로스타글랜딘 D2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의 연구 중이다.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성과를 하루도 빨리 중장년층 독자들과 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40대가 되면 남성은 일과 가정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도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가운데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다. 테스토스테론의 포함한 안드로겐의 공격적이고 조정적인 특징이 있다. 근육을锻炼해서 외형을 날려들게 만드는 신체적인 측면 외에도 정신적인 면에서 남성은 여성보다도 강한 공격성을 갖는다. 이런 특징이 이와 같은 호르몬을 만드는 데에 안드로겐이 감소하면 정신적인 면에서 부드러워지며 심하면 우울증 상태가 되기도 한다. 안드로겐은 논리적인 사고, 결단력 등을 담당한다. 안드로겐이 충분히 분비되는 사람은 집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사람들을 이끌며 적극적인 인상을 준다. 이 안드로겐이 감소하면 리더십의 능력이 저하되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어려워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반대로 유연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턱대고 완고해지는 등 지금까지의 성격과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자주 화를 내던 상사가 부드러워지거나 일을 못하도 행동이 문제였던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온화해지는 것은 호르몬의 변화 탓인지도 모른다. 남성의 심리적인 공통점은 남성성의 특징인 공격성과 논리성인데 말하자면 남성의 우위성을 드러내는 성질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 짜증이나 불쾌감, 우울한 증상과 연결 지을 수가 있다. 안드로겐의 강선하는 생리적인 변화를 생활 속에서 충분히 보충하여 활기찬 인생을 보내는 중장년층의 남성도 많다.
안드로제는 파, 마늘, 생강, 고추, 간, 굴, 콩, 된장, 닭고기, 낫또 이런 것들, 그 다시 말해서 셀레늄이 많은 제품 식품들이네요. 그리고 양변, 켈스텐 이런 다양한 식품들이 있군요. 남성도 갱년기를 겪는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좋지 않은 컨디션의 배경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 후 생리적인 노화에서 엔드로겐의 여성 호르몬의 감소는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다. 의욕저하와 짜증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호르몬 전체 밸런스의 중요성을 깨닫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 습관을 고쳐야 한다. 상황을 이해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불안과 걱정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재검토하고 실천하면 생활의 질이 올라가며 컨디션 난조의 개선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있다. 폐경은 갱년기 장애의 주 원인이며 그것은 에스트로겐의 현저한 결핍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시기 전후에 얼굴 홍조, 다한증, 이명, 두통, 어깨 결림, 두드러지는 피로감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온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 안드로겐의 주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30대, 40대, 50대의 감소 정도가 비교적 완만하다. 그러므로 호르몬 감소로 급격하게 어떤 증상을 실감하는 일은 없다. 장기적으로 안드로겐의 분비가 저하되면 뇌에 있는 해마 같은 신경세포가 감소한다. 이는 치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낮아지기도 한다. 갱년기를 겪는 남성은 연령을 고려할 때 직장에서는 관리자 혹은 경영자라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고 가정에서도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깊은 잠은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갱년기에는 낮 동안에 우위를 차지하는 교감신경, 밤에는 우위를 차지하는 부교감신경의 밸런스도 망가지기 쉽다. 자고 있을 때조차 일에 대한 스트레스,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데 부교감신경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전신의 모습 일관을 완화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제대로 운반되지 못해서 면역 기능 전체가 저하된다. 결과적으로 프리 레디칼이 많아지게 된다. 여성의 경우 월경이 시작되는 일주일부터 남부 호르몬이라는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반대로 황체 호르몬,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해서 예민해지거나 건태감을 느끼고 심하면 우울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월경 전전후군이라고 PMS라고 부른다. 모든 여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크건 작건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 남성에게도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저하되면 역시나 정신적인 면에 영향을 받는다. 정신이 불안정해지면 우울해지는 증상이 나타나고 남성은 50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고집스러워지거나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는 것을 반복하는 등 감정의 폭이 커진다. 이러한 감정 상태의 변화에 크게 관여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다. 남성 호르몬과 리더십의 관계는 나이를 먹으면서 호르몬 전체의 분비량은 줄어든다.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0대에는 많은 분비량이 되고 20, 30대에는 저하되고 40대보다 부쩍 감소해서 5, 60대 이르면 절정기에 4분의 1 정도로 감소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호르몬이 숫자가 그리고 렘수면과 논렘수면 덧붙이면 렘수면은 체내 시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엉망이 되어서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면 잠이 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아와야 할 깊은 논렘수면의 시간을 렘수면이 잠시 이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깊은 잠을 자기 어렵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까지 저하된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밤낮이 완전히 역전이 되면 수면 시간을 제대로 확보해도 본래 분비되어야 할 성장 호르몬의 양이 반감한다. 반대로 말하면 어두운 밤에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생활, 즉 멜라토닌의 밸런스와 렘수면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체내 시계에 따르는 생활 속에서 성장 호르몬이 가장 효율적으로 분비된다. 체내 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빛을 쬐는 타이밍 다음으로 식사 타이밍도 중요하다. 식사와 그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단 하나뿐이다. 생활 습관도 혈당치에 요새 인슐린 호르몬이다. 왜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을까? 인류 역사에서
현대에서 칼로리가 높은 식품이 레스토랑, 식당이 넘치는 조금이라도 방치하면 누구나 과식하게 되고, 이렇게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컨트롤하는 것이 어렵다.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그래서 알아야 할 점은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인슐린의 컨트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수면이다.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질이 저하되면 혈당치는 상승한다. 엉망이 된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리듬으로 바꾸고 매일 생활 습관에 신경 쓴다면 호르몬 밸런스가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규칙한 시간에 폭음과 폭식을 하거나 GI 지수가 높은 식생활을 계속하면 혈당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메밀, 우유, 대두, 그래서 가공 치지 말고 또 이런 명란, 호두, 육류, 아몬드 등등 이렇게 해서 비타민 B6도 세로토닌에 필요하고, 마늘, 간 이런 것도 섭취하고,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나 이런처럼 마음이 치유될 때 리듬 운동을 하고 있을 때도 많이 분비된다. 가족이나 애완동물과의 스킨십을 하고 워킹 댄스, 천천히 하는 복식호흡, 좋아하는 것을 잘 씹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을 유지할 수 있도록